안녕하세요. 레다월드 에리입니다.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 트림 밸런스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하나에 대해 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트림은 수중에서 몸과 장비의 정렬과 그 기울기고 그걸 유지하는 게 밸런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수중에 트림 밸런스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트림 밸런스로서 자세를 제어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힘과 장비 그리고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기초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교육 후 연습하고 피드백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 가끔 하는 취미로 즐기는 분들에겐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럼에도 배워보고 싶다거나 엎드리면 트림 자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L3 컨텐츠로 이어서 트림 구성 요소 설명과 함께 이어지는 기초 기술들을 연결해 둘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전 내용을 보충하면서 잘못된 내용들을 먼저 짚어볼게요. 트림 그거 백마운트나 사이드 마운트 쓰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핀이 또는 호흡기가 무거운 것 같으니까 가벼운 걸로 한번 바꿔봐. 복식 호흡 한번 해보세요. 같은 방법론적이거나 창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보세요. 경험이 해결해 줄 거예요. 같은 무책임한 말들도 아니고요. 다만 원론적인 내용이다 보니 지루할 수 있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보단 내 몸을 다루는 과정이다 보니 이해의 속도나 연습량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구의 사용법은 생긴 대로 쓰면서 익숙해지면 되지만 몸을 다루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많은 시간 연습해서 근육 기억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야 하죠. 거기에 더해 장비나 가중 요인들을 추가하고 추가하며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트림은 특정 장비나 환경에 구애받는 조건부 기술이 아닙니다. 조끼형이든 백마운트든 umbili컬이든 조건만 만든다면 적용 가능해야 하죠. 시야가 없는 곳에서는 쓸모가 없다. 바닥을 기고 더듬어야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얕은 수심에선 필요가 없다. 조류가 세서 의미 없다. 특정 장비만 써야 하지 않냐? 등등 가끔 듣는데요. 네, 다 틀렸습니다. 시야가 없으니까 위치를 유지하며 나와 팀 그리고 타겟의 상대적 위치를 알아야 하고요.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뒤질 거면 오리발 벗고 표면 공급식 썼어야죠. 이런 해저 작업에 필요한 게 트림의 헤드다운 포지션입니다. 수심이 얕으면 부력에 민감하니 당연히 더 중요하고요. 조류가 센 건 트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조류는 나의 발목과 근육이 소화할 수 있는 오리발과 수영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비는 활용하는 거지 부여받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할 줄을 모르거나 배우긴 싫어하는 자들의 핑계로 들리는 게 애초에 안 써도 될 상황엔 안 쓰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어떤 과정이든 올바른 목표 설정이 우선이니 트림 밸런스의 성장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연습하실 땐 제한 수역에 지정된 자리에서 위치를 유지하면서 스쿠바의 기본 기술들인 호흡기와 마스크 기술들, 추진킥과 SMB 전개 같은 기본 동작을 휴대, 신호, 전개, 사용, 수납까지 안정적으로 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중 한 지점, 고정된 카메라 앞에서 개인 기술들을 촬영하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내 임무에 필요한 만큼의 장비와 기체를 추가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구사가 가능한지를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간단하죠? 배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트림은 신체의 기울기, 신체와 장비의 정렬이라고 했죠? 밸런스는 정렬을 유지하는 과정이고요. 처음엔 본인의 부력과 폐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입문자분들은 생각보다 폐 활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력과 트림의 구성 요소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오리발을 이용하게 합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달아주는 거죠. 손은 처음부터 쓰지를 않습니다. 습관이 무섭거든요.
수영을 배우신 분이라면 손 스컬링이 본능적인 움직임이고 별다른 기술이 없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손으로 오리발의 추진력을 얻으려면 6배 정도의 효율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스쿠바는 제한된 기체로 숨쉰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트림이니 프로킥이니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럼 미세한 움직임은 어떻게 할 거냐? 핀킥의 조합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 유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부터 아감이나 등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기술을 자유롭게 쓰진 못합니다. 초반엔 꼬리 지느러미만 어느 정도 쓰게 되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뒤로 갈 수 있는 아가미 지느러미도 조금은 쓸 줄 알아야 되죠. 전진과 후진, 그게 프로킥과 백워드킥이라는 기술이에요. 포지셔닝을 위한 기초 기술이자 오픈워터 기술이죠.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스쿠버 장비들이 추가됩니다. 수경이나 잠수복을 처음부터 주지 않고 받아서 썼을 때 이걸 왜 써야 하는 건지 직접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력 조절기는 조끼형이든 백마운트든 사이드 마운트든 심지어 움빌리컬을 달아도 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요. 그 조건도 배워야겠죠. 이렇게 첫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트림 밸런스와 함께 장비 활용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야 호흡기와 마스크 기술 같은 개인 기술을 익히고 팀 기술을 익히게 될 테니까요. 트림 밸런스와 장비 장착법을 배우고 기본 킥들을 배우고 나면 호흡기와 마스크 기술 6가지, 개인 기술들을 익힙니다. 물론 처음엔 아무리 사전교육을 했다고 해도 내 몸이 아니고 고장난 로봇처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은 첫 자격이잖아요. 이제 수면에 부표를 전개하는 방법과 팀 기술과 비상 기술인 기체 공유 절차, 중독 다이버 대처, 비상 탈출 절차까지 마치면 제한 수역 교육이 끝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번 시간엔 트림 밸런스 시간이라더니 왜 교육 과정이 나오냐고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릴 텐데요. 트림 밸런스는 위치 유지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고 그 조건을 학습하는 과정이 트림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제한 수역이 끝나면 해양 실습에서 이론 시간에만 배운 것들이나 제한 수역에서 배운 걸 반복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다이빙 계획과 사전 점검들, 해양 조건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것들과 입수, 활동, 교감, 출수와 복귀를 위한 보트 탑승, 장비 정리와 관리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준을 정해주며 만리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한 수역에서처럼 수중에서 부족한 기술들을 반복하게 하고 촬영에서 잠들기 전까지 디브리핑하죠. 이렇게 초급 자격이자 독립된 다이버인 오픈워터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받을 때 흡수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한 수역 개인 연습과 피드백을 받으며 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시작 중인 것이고 커리큘럼의 교육 내용, 교육자의 경험이나 수준 잘 따져보시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분 잘 만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쿠바가 아무리 장비 의존도가 높은 취미라고 해도 내 몸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근육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별도의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초과정이 끝나고 자격자가 되시면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교육과정 중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론, 기술들을 활용해보고 이해하며 몸과 장비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할지 모르다 보니 힘이 들어와서 뻣뻣하던 어깨와 골반이 풀리고 통제되지 않던 하체와 앞뒤 정도로만 움직이던 종아리, 무릎, 발목 관절이 더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2단계 정도만 업그레이드 하셔도 전후진, 제자리 돌기, 작게 움직이기 같은 추진킥을 웬만큼 쓰시는데요. 이 킥들을 미세하게 조합해서 위치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 초기 연습 때엔 기억하시면 좋은 게 내 연습 목표에 다음 단계의 기술들을 활용하시고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트림 밸런스 연습을 위해선 트림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본 기술 구사나
수중 촬영 같은 가중 요인을 주는 게 중요해요. 호흡기 찾기는 호흡기를 찾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술의 명칭의 단순 행위가 기술 연습의 목적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호흡기를 기울여 찾는 과정에서 밸런스를 익히는 것이고, SMB를 전개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포켓과 손을 활용하고 기울기와 부력 중심에 대한 통제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 신호, 전개, 사용과 수납까지가 이런 기술 연습의 완성인 것이죠. 연습과 경험을 통해 고장난 로봇 몸의 지옥을 통과하시면 동적 부력이 느껴질 정도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번뇌가 찾아오죠. 수영장이 조류가 왜 이렇게 센 거요? 무릎이 왜 처지는 거지? 핀끝은 왜 떨어지는 걸까? 왜 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꼼지락거리게 되지? 아, 왜 이렇게 난 급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코칭받으며 연습과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익히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아, 별거 아니구나. 그땐 내가 그냥 못하는 거였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추가된 장비나 새로운 장비를 익히시면, 새로운 환경들을 극복하게 되시면 금세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코칭 노하우가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 연습의 장점이면서 전에 설명한 이 DIR 커리큘럼의 핵심이 새로운 분야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닌 어떤 상위 등급 교육이든 그동안 연습하고 사용했던 기술 위에 추가된 장비와 기술 절차를 쌓아 올리며 레벨업 한다는 겁니다. 백마운트를 배운다고 사이드 마운트 관련된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하던 절차와 기술 그대로의 해당 장비의 활용법만 익히게 되는 거고, 일반 다이버 등급이던 강사 같은 리더 다이버 등급이던 숙련도가 다를 뿐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절차로 다이빙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쿠버와 관련 수중사고 대부분은 기본 기술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소한 부주의와 변수들이 중첩될 때 개인의 한계를 초과하며 사고로 이어지죠. 이런 기술 부족은 개인의 한계를 크게 제한하고 수많은 부주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유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의 핵심이 부력이고, 이 부력을 제어하는 기술이 트림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수사에게 가장 중요한 호흡 관리, 스쿠버 다이버에게 가장 중요한 부력, 두 가지 모두 트림 밸런스를 익힘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에 중요하면서도 스쿠버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익혀야 하는 완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듯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좋은 바다에서 편하게 즐기시는 게 목적인 분들이나 현재에 만족하며 즐기시는 분들은 트림 밸런스란 걸 굳이 익히지 않으셔도 오랜 경험을 통해 관광지에 가면 여유롭게 다이빙하는 마스터들처럼 편안한 스쿠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초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도가 깊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고, 사람에 따라선 편안함과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세금으로 급여받는 특채 잠수 구조사분들은 다양한 잠수 장비를 다루고 목적과 상황에 맞는 작업 기술들을 써야 하니까 필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퇴근 후 수영장에서 개인 여가 시간까지 써가며 연습하고 노력하시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이 위치 유지 기술을 익히신다면 모든 다이빙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다이빙에서 여러분의 실수를 반드시 줄여줄 것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트림 밸런스의 구성 요소와 기본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지는 콘텐츠로 스노우볼 이펙트나 하임리 법칙처럼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